몰랐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정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이런 증언을 좀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모두 끄집어내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특전사령관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되나, 아니면 뭐 내부의 전기라도 끊어야 되나, 이런 방법들을 증인이랑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인은 특전사령관이 이런 논의한 사실이 없죠. 제가 기억하는 게 명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이제 사령관 공소장이나 언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이제 검찰이나 군검찰에 조사받으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간대별로 파악해 봤을 때는 00시 17분경에 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그때 정문에 몸싸움이 있어서 인원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사령관이 아마 TV로 저희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혹시 뭐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가져간 걸 좀 사용했을 경우에 뭐 방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맞습니다. 물었고, 예. 제가 그건 제한됩니다. 지금 다른 거 사용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 사용하지 말고 그 부대원들과 국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봐라. 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뒤로 빼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병력을 뒤로 뺐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령관과 통화한 기록이 예. 00시 3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 아닌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시점이 1차 접촉하고 소화기 이렇게 좀 공격을 받은 직후라고 생각되고, 그때 전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강한 어조가 아니고 예.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150명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끝냈습니다. 곽정근한테 실제로 증인이 들은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보면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약간 뉘앙스의 말을 혼잣말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예.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식으로 누구한테 들어서 저한테 전달하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런 약간 뉘앙스. 125 중에 7 동영상 제정하겠습니다. 그 707 특임단장이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 모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령관께서는 그런 취지 지시를 실제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조금만 더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상황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내용이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 방송이 이렇게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네. 동영상처럼 그 특전사령관은 증인한테 그런 말을 직접 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를 하다가 그 비화폰에 통화에서 나온 그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말하는 그 음성이 마이크로 전파돼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전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인이랑 말이 약간 틀리죠. 증인 말이 맞습니까? 곽정근 사령관이 말이 맞습니까? 그런 사람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니까 곽정근 사령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들은 거는 707을 제외한 여단들과 특전사 자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지시를 하고, 그러고 나면 화상회의 시스템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령관 자리에 지금 저처럼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걸 꺼야 되는데 이걸 켜둔 상태로 지휘를 하게 되면 안보폰으로 전화 온 것을
이 소리는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만약에 복명을 했을 때, 예. 그래서 누군가가 사령관께 A를 뭐 해라 해서 예 A 하겠습니다. 복명을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예. 당연히 말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죠. 복명을 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직접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그게 마이크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하죠. 부분은 이제 거리에 따라 좀 다르고 예. 제가 그것을 사실 오늘 아침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안보폰으로 통화를 하고 제 부대원 한 명을 옆 소파에 거리는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앉았는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안보폰 내용 들리냐 하니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듣는 곳과 이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안보폰과 마이크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령관이 앉아 계신 자리가 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정도 모습의 마이크 앞에 있기 때문에 뭐 통화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들렸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통화했다면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소리를 그런 곽정부 사령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구 목소리단 거예요? 혹시 그 얘기하는 게? 그건 저는 모르고 예.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각 여단을 예. 재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목소리는 곽정문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는 거는 맞죠? 증인이. 저는 직접 통화를 받은 겁니다. 그죠? 예. 직접 통화한 건 맞죠? 예. 예. 저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저도 실험을 해봤어요.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통화를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뭐 비어폰이 일반 핸드폰이랑 거의 똑같으니까 근데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드문드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정확히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마이크 들리느냐 안 들리냐 안보폰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는 질문에 관련해서 국방부 곽중근 사령관은 직접 전화로 150명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통화하는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마이크를 통해서 곽중근 사령관이 누가 통화하는 것을 스피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전혀 현장에, 없죠. 현장에 있었고 네. 저한테 전화 와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할 때는 안보폰으로 전화한 겁니다. 네, 그 사실과 다른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스피커를 통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들은 못합니다. 바가 없는 거죠 전혀. 예, 그리고 알지 못합니다. 아까 안보폰을 통해서 1m 거리에서 들린다는 얘기를 증언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게 들린다는 것이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통화하는 내용 자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네, 해봤을 때 테스트 어떻게 봐요? 해봤을 때는 상대편 특강단장이 얘기하는 게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용까지 들리는 건지 무슨 단어가 한두 개 들린다든지 그냥 소리가 통화하는구나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건지 구분이 네, 되나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안보폰을 가지고 시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이거 신문 사항에 이렇게 좀 언급 비슷하게 되어 있었고 네.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왜냐면 저는 안보폰이 스피커 기능이 없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보폰을 열어서 스피커 기능이 없는지도 체크하고 그러면서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하면서 특강단장과 같이 통화를 하면서 끝난 이후에 옆에 있는 인원한테 들렸냐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에 시험할 때는 거기가 조용하고 증인과 그 보좌관인가요? 네, 두 사람이 있는 데서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변이 소란스럽다든지 완전히 개방된 지역에서 한다면 그게 들릴까요? 그건 좀 다르겠죠 또. 그러면 다를 거고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안 들릴 수 있겠죠. 네, 제 방향에서 조용하게 했습니다.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철수하고 나서 그 아까 그 이광희 대령이 네. 증인에게 해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상회의 마이크를 끄지 않아서 네. 그 예하 부대까지 다 마이크로 해서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방송이 됐다.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사실은 여러 루트로 들은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게 이광희 부단장이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 그 안보폰 내용이 아니고 예, 사령관의 지시하는 사령관의 말소리가 예, 마이크를 통해서 그 예하부대 다른 부대까지도 화상회의로 해서 예, 쭉 들렸다. 예,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 내용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다. 이런 얘기는 혹시 그 나중에 부분은 전달 못 지금 받았나요? 국회에서 그 예하 여단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아니요. 증인이 예, 들은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에 그래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언론 내용인지 제가 그 당시에 들은 내용인지 잠깐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 마이크로 해서 화상회의로 전파가 됐다. 그런 내용이 예, 근데 언론에 보도돼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인이 인식하는 그래서 건지. 그 당시에 제가 누군가로 뭐 들었겠지만 여러 루트로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들었겠지만 그 당시 워딩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증인이 이제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이제 오늘 아까 증인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 그 조서 내용을 보면 그 이광희 부단장 등 이제 그 부대원들이 그러니까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이제 그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사령관이 그 화상회의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막 지시를 막 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싸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묻는 네. 겁니다.